네, 이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상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상수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자료형을 설명을 드리면서 상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도입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상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자료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정수 자료형에도 뭐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자료형에도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료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더라도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또는 8바이트 정수형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요 숫자만 놓고 본다면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그 값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7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1바이트나 2바이트나 4바이트, 8바이트 정수 모두의 저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장 작은 크기의 1바이트형 변수를 선언을 해서 값을 저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메모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CPU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CPU의 어떤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CPU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정수형 연산을 다 할 줄 압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면서 1바이트 연산은 2바이트보다는 크기가 작으니까 조금 더 고속으로 처리를 하고 8바이트 연산보다는 그 크기가 작은 4바이트 연산을 훨씬 더 빠르게 연산을 처리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CPU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지금 가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언뜻 모든 CPU가 이러한 상식적인 연산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CPU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상식이 좀 덩 떨어진 게 덜 떨어진 게 아니죠. 동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CPU 구조를 공부하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 보통 CPU는 속도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상식을 반영해서 CPU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CPU라는 것은 인공지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매우 단순하게 우리가 시키는 연산을 반복 처리하는 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상식을 담아서 CPU를 만들면 CPU가 복잡해집니다. 물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잡해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고속 연산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의 CPU는 속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CPU의 구조 자체가 어떠한 식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냐면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둘 이상의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CPU의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형태로 CPU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다. 그럼 정말로 만들기가 더 쉬워졌다는 뜻이냐? 물론 그거는 아니죠. 단순하게 해서 더 많은 기술을 갖다가 테크닉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속도를 향상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CPU는 일반적으로 자, 이거는 이제 물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늘날의 대부분의 CPU는 4바이트 정수 연산을 가장 빠르게 처리합니다. 자, 가장 빠르다라고 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1바이트나 2바이트 정수보다는 훨씬 빠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 연산을 하거나 2바이트 연산을 하거나 혹은 4바이트 연산을 하거나 그 속도는 동일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가장 빠른 속도의 연산은 포커스가 4바이트로 맞춰져 있고요. 나머지 정수형 연산 1바이트나 2바이트 연산은 4바이트 연산보다 빠르진 않습니다. 유사한 속도를 내거나 혹은 느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CPU의 구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몇 년 뒤에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반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특정 바이트의 연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 포커스의 초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보면은 32비트 CPU 뭐 아니면 64비트 CPU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게 뭔 뜻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 32비트 CPU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CPU가 연산할 수 있는 연산의 기본 단위가 32비트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바이트나 2바이트, 즉 8비트나 16비트 연산도 32비트가 기본 연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32비트짜리 데이터로 바꿔서 연산을 하는 형태로 CPU가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이동이 32비트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뭐 이거는 나중에 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CPU를 단순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특정 바이트의 연산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좀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PU가 연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의 크기가 바로 인트형의 크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자, 사실 과거에는요. 인트가 2바이트였습니다. 왜냐하면 CPU가 2바이트 데이터 연산을 가장 고속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CPU가 16비트에서 32비트로 넘어오면서 4바이트 연산이 기본 연산이 되었고 때문에 인트의 크기도 4바이트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연산은 4바이트로 오늘날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인트형의 크기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인트의 크기는 CPU가 가장 고속으로 처리하는 정수형 연산의 크기로 결정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이 4바이트 오늘날에는 4바이트이지만 인트가 이게 또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CPU가 인트형 연산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C 컴파일러는요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자, 컴파일러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냐면 CPU가 고속으로 연산을 하도록 도움을 사실은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가 자기네가 컴파일한 결과물이 이 CPU에게 적합하지 않은 결과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는 CPU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그 결과물일 수도 있고 고려가 되어진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파일러는 무조건 믿는데 컴파일러들도 성능이 있습니다. 좀 더 고속의 그 결과물을 갖다 CPU가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컴파일러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컴파일러도 있습니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어떠한 식으로 그 결과물을 내어놔야지만 우리가 C로 작성한 모든 연산의 연산 속도를 갖다가 CPU상에서 최적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2바이트 우리가 정수형 덧셈 연산을 요구를 합니다. 1바이트 정수형 덧셈 요구를 합니다. 그럼 C 컴파일러는 이 코드를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이 2바이트 데이터가 1바이트 데이터가 다 4바이트로 변환이 되어서 연산이 되게끔 바이너리 코드를 구성합니다. 그것을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제예요. 자, 그래서 그 예제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여기서 캐릭터형, 즉 1바이트형 정수와 2바이트형 정수를 지금 각각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갖다가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죠. 보면은 1, 1, 2, 2가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num1 플러스 num2 이거는 뭐냐면 캐릭터형 덧셈입니다. 1바이트 데이터의 덧셈 결과 지금 그 결과를 우리는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size of num1 플러스 num2잖아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산이 이루어지냐면 일단 무조건 연산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플러스 연산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러면 플러스 연산의 결과 그 값이 얼마인지는 제가 그냥 쓰지 않고 결과라고 쓰겠습니다. 결과가 반환이 되어서 그 덧셈 연산물을 대체하게 되죠. 그러면 그 덧셈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덧셈 결과를 가지고 사이즈 오브 연산을 해서 그 결과의 바이트 크기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덧셈 결과 값이 아니고 그 덧셈 결과의 바이트 크기를 갖다가 출력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캐릭터형 덧셈, 쇼트형 덧셈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을 했는데 그 출력 값이 얼마냐면 4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본적으로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 결과가 4바이트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피연산자가 4바이트로 바뀌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수의 표현 방법, 실수의 표현 방법을 말씀을 드릴 때 CPU는 예를 들어서 4바이트
4바이트 연산을 했을 때에 결과도 4바이트를 만들어낸다 말씀을 드렸죠. 올림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게 뭐 8바이트로 증가가 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요, 4바이트 4바이트 데이터 더하다 보면은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없는 크기의 결과값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 그 연산 결과가 8바이트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4바이트 4바이트 연산 결과는 무조건 4바이트, 즉 피연산자의 크기와 동일한 형태의 연산 결과를 내놓는 것이 CPU의 일반적인 연산 방법입니다. 그러면 연산 결과가 4바이트다?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num1과 num2는 1바이트인데 이것을 4바이트로 바꿔서 연산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num3와 num4를 갖다가 4바이트로 바꿔서 컴파일러가 그것을 갖다가 4바이트로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형변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4바이트 데이터로 바꿔서 형변환을 해서 연산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4바이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뭐 어떤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변수 안에다가 정수를 저장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특정 연산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거의 10중 8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산을 필요로 하는 변수, 내가 1바이트 조금 아끼겠다고 해서 1바이트 데이터로 저장을 할지언정, 2바이트 데이터로 저장을 할지언정, 그것을 연산할 때는 4바이트로 변환이 되니까, 변환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자리 공간을 마련을 해서 4바이트로 데이터를 다시 표현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메모리 공간상에서의 이점도 우리가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흥분하면 두 단어를 동시에 입에서 말하려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형 변환에 의한 속도 저하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그만큼 많은 일을 하게끔 코드를 만들어 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인트로 선언을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고속으로 또 실제로 처리할 수 있고, 바이너리 C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바이너리 코드도, 그 CPU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도 고속의 연산이 가능한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러면 보통 그럼 캐릭터형, 쇼트형 변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도 제가 이번 챕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제가 쇼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죠. 이거 2바이트죠. 자, 근데 우리가 정수를 저장을 할 때 연산을 아예 수반을 안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연산을 수반을 해요. 정수는. 내가 정수를 갖다 그냥 눈으로 보기 위해서 저장을 하진 않잖아요. 자, 연산을 일반적으로는 수반을 합니다. 그런데 연산보다는 메모리가 더 중요하게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메모리가 그러니까 연산의 속도보다 메모리의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저장된 상태의 메모리 크기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좀 약간 그 동떨어진 예가 될 수도 있지만 MP3 플레이어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 MP3 플레이어 잘 안 사실 겁니다. 뭐 이 강의가 몇 년 지나서 MP3 플레이어가 적절한 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럼 과거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엔 MP3 플레이어가 메모리 값 기반으로 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MP3 플레이어, 예를 들어서 이게 MP3가 1기가짜리다. 메모리 1기가와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즉 MP3 가격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메모리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MP3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크면은 사실 뭐 수백 곡도 담을 수 있고 뭐 1000곡까지도 담을 수가 있어요. 많은 곡을 담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작은 디바이스에다가 많은 곡을 담고서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듣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많은 곡을 담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제 연산을 할 때는 그 많은 곡, 수백 곡, 수천 곡 중에 한순간에 내가 플레이하는 건 한 곡이잖아요. 따라서 사실상 연산에 대해서는 연산 능력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MP3는. 비싼 거든 싼 거든 연산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싼 것과 싼 것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메모리의 크기다. 즉 메모리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제 오늘날 C 언어는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집니다. 소형 디바이스에서도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연산보다는 메모리가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이나 환경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많은 양의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에는 분명 쇼트형 데이터가 큰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내가 당장 메모리에 500메가를 갖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4바이트 기준으로, 2바이트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4바이트로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기가가 되니까 메모리가 2배가 필요하죠. 500메가와 1기가는 큰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도 쇼트형 변수, 쇼트형 데이터라는 것은 나름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실수의 그 일반적인 자료형 선택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밖에 없거든요. 플로트, 더블. 사실은 세 개입니다. 플로트, 더블, 롱 더블인데 롱 더블까지 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인 선택은요. 요즘 너무 명확합니다. 그냥 더블이에요. 과거에는 플로트를 많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보통 실수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듬성듬성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매우 넓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플로트도 넓고 더블도 넓습니다. 그래서 실수형 자료형을 선택할 때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값의 크기가 얼마인데 그것을 더블이 표현해 줄 수 있을까? 플로트가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커요. 표현할 수 있는. 그럼 뭘 보고 플로트냐 더블이냐 결정을 하느냐? 플로트와 더블의 바이트 수는 4바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정밀도가 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소수 6째짜리까지고요. 더블은 15째짜리까지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소수점 이하로 정밀도 얼마나 더 정밀하게 표현을 하느냐, 더블은 얼마나 듬성듬성하게 표현을 하느냐, 플로트는 얼마나 듬성듬성하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견해가 그렇습니다. 플로트 소수 6째짜리니까 좀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 6.12345 6까지는 오차가 없다. 근데 그거는요, 숫자 하나를 표현했을 때는 오차가 없겠지만 덧셈을 하고 곱셈을 하고 연산을 하다 보면 오차가 누적이 되죠. 그러면 오차가 5째짜리, 4째짜리, 3째짜리로도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불안합니다. 최소 15째짜리까지는 좀 돼야 안전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더블이 가장 일반적인 실수 자료형의 선택 기준이 됩니다. 롱 더블은 좀 너무 크고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블형 변수의 사용 방법을 소개를 드립니다. 이걸 소개를 드리겠다라는 것은 서식 문자를 소개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더블형 변수 선언할 줄 모릅니까? 근데 더블형 변수를 대상으로 내가 스캔F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서식 문자 %lf를 쓴다. 출력할 때는 %f를 쓴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예제를 작성을 한 겁니다. 나중에 서식 문자 한 번에 쫙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교재 몇 챕터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나올 때마다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수 자료형의 이름 앞에는 unsigned라는 키워드 선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정수의 표현 방식에서 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 MSB라고 해가지고 부호를 표현을 하잖아요. unsigned로 표현이 돼버리면 그 정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MSB가 그러니까 부호 비트가 아닌 그냥 크기를 나타내는 비트로 사용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모두 다 그 크기는 양수의 크기를 의미하는 그러한 형태의 자료형으로 인식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말을 어눌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제가 어눌하게 표현을 하면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읽습니다. 자, 정수 자료형 이름 앞에 unsigned 선언 붙일 수 있고요. 붙이면 MSB도 데이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데이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하되 그 얘기는 뭐냐면 음수 표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0 이상의 값으로만 간주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서 양의 정수형 값으로만 2배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쉬프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캐릭터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이하인데 unsigned가 붙어버리면 MSB를 갖다가 크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0 이상으로 다 쉬프트가 되었어요. 128 플러스 127 이하가 됩니다. 자, short, int, long까지도 다 unsigned를 붙여가지고 음수를 표현하던 그 값의 크기만큼 양수의 표현 범위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 언어 중에는 보통 이제 그 자료형의 이름이 뭐 자바라든가 C샵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unsigned라는 선언이 자바에는 없습니다. 제가 좀 예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이 사실 안 돼요. 어, 뭐, 왜 사용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트형, 뭐 예를 들어서 그 정수자령 중에 뭐가 가장 일반적인 선언이냐, 인트 얘기했었죠. 언사인드 개념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인트가 가장 일반적인 선언입니다. 언사인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언사인드 선언은 특별히 내가 지금 당장 나는 양수밖에 안 쓸 건데 라고 해도 언사인드 선언은 잘 안 씁니다. 특별한 메리트가 사실은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언사인드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두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너무 언사인드로 내가 선언을 해야 되지는 않는가라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양수를 쓰셔도 일반적으로 양의 정수를 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그냥 인트형 변수에다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챕터의 그 5-1이죠. 예, 5-1 강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